네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은 이제 지수가 그래도 뭐 상승 출발을 했죠. 일단 이제 뭐 무너져 있는 이제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저거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지금은 이제 그,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나니까요. 지수 쪽은 이제 뭐 회복이 언제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비중을 두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수야 뭐 2차 전지 떨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떨어진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낙폭과대가 심했던 개별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슈가 이제 나와서 테마가 형성이 되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연말 연초에는 또 이제 정부에서 내년 그 예산 요 얘기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 이렇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이제 10월 거의 말일이죠. 내일이 말일인데 일단 오늘 이제 지수가 조금 올라왔는데 지수 얘기 조금 해드리고요. 짧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업종 대표주들을 돌아가면서 한 대씩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어도 덜 불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뭐 단계적이라는 뭐 단계적 지상전에 돌입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관련주들이 오전부터 강세를 보였고, 여기 한국석유가 대표적으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얘기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전쟁 관련주하고, 그리고 과거에 작년 2월 달이었죠. 작년 2월 3월부터 이제 급등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들, 재건 수혜주가 아니라 전쟁 수혜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사는 이제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죠? 차트도 반복이 됩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죠. 비슷하게. 100% 똑같이는 반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그것도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3%, 코스닥은 플러스 1.15%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려면 이런 작은 양봉이 아니라, 그죠? 2만원 개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이라는 게 한 4, 5년 전에, 10년 전에는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면 바로 그냥 확 뽑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노리는 매매 꾼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무슨 떨어진 다음에 더 이렇게 꾹꾹꾹 누르는 것처럼 더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제 지수는 뭐 세게 반등은 안 나왔지만 다행인 건 지난주에 이제 설명 많이 드렸지만 뭐 개별주들은 더 이상은 안 빠진다는 거.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수는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적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요게 오늘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많이 떨어졌죠. 에코프로 BM인데 오늘 4% 올랐어요. 근데 4% 오르긴 했는데 희마리가 별로 없는 게, 여기 이제 단기 이평선이 이제 5일 이평선도 못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나왔다, 뭐 앞으로 급반등이 나올 거다, 그런 소리를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4% 이게 올라와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주 그 짧은 단기 이평선도 돌파를 못 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떨어질 거다, 뭐 그렇게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희마리 없이 마감을 했다. 에코프로도 이제 4% 오르긴 했는데 여기도 5일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이제 이쪽이 조금 오르니까 그나마 이제 코스닥 지수를 조금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수는 뭐 그냥 큰 재미가 없었다,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다행인 건 금요일날 이제 나스닥 지수는 조금 올랐는데 다우 지수가 1% 넘게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이제 심리가 많이 좀 틀어졌을 수는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올랐고,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못 올라왔고 오히려 떨어졌다 그랬는데 오늘은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종합해 보면 큰 의미는 없다. 네. 지수 신경 쓰다가 신경쇠약증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다행인 거는 개별주들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죠. 그 미수금 잔고, 그렇죠? 미수금 잔고를 좀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최근에 미수금이 이게 또 엄청나게 늘었었죠, 그죠? 네, 그래서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이 차트의 수치는 10월 26일, 즉 지난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네, 목요일까지의 데이터인데 자 어때요? 꺾이고 있죠? 네. 그쵸? 살짝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을 찍은 게 날짜로 따지면은 24일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화수목 어떤 종목 금요일일 수도 있지만 일단 화수목 여기에서 거의 그러니까 초단기적으로 바닥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제 조건을 달았죠? 그냥 바닥이 아니고 초단기 바닥.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면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 회의에서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미국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이 제발 그죠? 네, 제발 부드럽게 얘기만 해준다면 말을 너무 세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딱딱하게 그렇게 해주면 또 이제 증시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연준 의장이 특별하게 그런 강성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초단기 바닥이 아니라 그냥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을 까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더 이상 하락 안 한다. 그리고 미국 연준 의장이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네,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약간 삐거덕거린다? 그럼 뭐겠어요? 네, 조금 더 바닥인지 아닌지 헷갈리게끔 흔들겠죠. 그렇죠? 네, 지수도 흔들고, 그죠? 네, 종목 주가도 흔들고, 내 머리도 흔들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네, 채권 금리.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이 뭐가 빠진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좀 떨어지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10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10월 19일 날 한 열흘 전쯤에 고점을 찍고 아직까지 돌파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면 바닥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안 내려오고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한 거고 여기를 살짝 뚫으면 또 시끄러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그 미국의 주식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대씩 때려요. 돌아가면서 표현을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돌아가면서 무슨 저기 뭐 회전판 돌리듯이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유명한 회사들 하나씩 건드리는데 최근에 뭐 테슬라가 한 지지난주에 한 9%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구글이 9% 하루에 9% 빠져갖고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 날은 메타가 또 좀 빠졌죠. 3, 4%씩 이틀 빠졌나요? 네,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 다우지수가 급락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미국의 포드 아시죠? 네, 포드를 또 12% 급락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만 때려요. 전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업종 대표주만.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바이오주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여기 주사 많이 맞으셨죠? 뭐 mRNA 모더나죠? 모더나 주가 신저가 행진을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네. 여기도 지금 자꾸 신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특정 업종의 그쪽의 대표주들만 때리고요. 그 밑으로는 또 괜찮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네. 아니, 떨어지려면 다 떨어져야 되는데 누가 하나만 때려요.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인텔 이제 그만 떨어지려한다. 반도체죠. 어제 9%인가요? 어제 9% 급등 이런 것도 있어요. 잘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조금씩 건드리면서 사람들 속을 시끄럽게 해놓는데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마존 같은 기업은 어제 또 급등을 했고 금요일 날이죠. 또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온 건 아니죠. 조정이 온 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을 이제 복잡하게 해놓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주식들을 보면서 이제 흔들리시면 안 되고 뭐 국채금리. 우리는 지금 국채금리가 더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환율도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우지수, 나스닥, 뭐 WTI, 국제유가, 동향 쭉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 아니면 20년물, 30년물 그런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뉴스를 봐야 돼요. 당분간은 그러셔야 돼요. 더 이상 이제 국채금리를 볼 필요가 없다. 주식시장 바닥 나오고 끝난 거죠. 조만간 금리는 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수 의견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전쟁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 단계적 지상전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금 이제 전쟁 난 지가 한 3주 된 것 같아요. 3주 지났죠? 3주 지났는데, 현재까지 뭐 이런저런 이제 뉴스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을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상전이 뭐냐면, 자, 지도를 잠깐 띄워볼까요? 이스라엘 가자지구. 자, 지금 보시면 전쟁한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자, 이걸 보시면 되겠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자지구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도시예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면적으로 따지면 세종시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여기 이스라엘 가자지구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이제 그 하마스라는 여기서 활동하는 하마스라는 이제 무장 테러 조직이 이제 이스라엘 요게 이제 정착해 있는 뭐 그 키부츠라고 하죠. 네. 그쪽에 공격해가지고 뭐 사람들 많이 죽였죠, 그죠? 잔인하게. 네.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3주 정도 지났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대규모 지상작전을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상전을 지금 어떻게 펼치고 있는 거냐면, 몇 월 며칠 날 이제 일시에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선전포고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스리슬쩍 지상전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몇 월 며칠 날 대규모로 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쳐들어가서 지상전 들어가서 다 뭐 테러리스트를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이제 반발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우리나라 언론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전쟁 초기에는 워낙 하마스가 무고한 시민들 많이 죽였고 외국인도 많이 죽였고 인질도 많이 납치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하마스를 규탄하는 쪽으로 가다가 슬슬 가자지구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잔인하게 사람을 많이 죽인다, 그런 쪽으로 슬슬 바뀝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즉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사실 더 많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언론도 잘 보시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가자지구 뭐 보건부가 뭐 자기네들 8,000명 죽었다 그러는데 그거 뻥입니다. 왜 뻥이냐면, 거기에 가자지구 뭐 보건부니까 뭐 잘 저게 얘기할 것 같죠? 다 하마스의 다 하마스라고, 다 하마스 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뭐 80명 죽었는데 80명 이상은 죽었겠죠, 그죠? 근데 800명 죽었는데 8,000명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뻥튀기 많이 할 겁니다. 네.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그 병원 저기 된 것도 다 자기들이 실수해서 그런 거잖아요. 다 거짓말이었고 밝혀졌죠, 그죠? 네. 어쨌든 이제 여기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상전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 체크해 보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자지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여기에서 이렇게 북부 쪽에서 이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가자시티가 제일 크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기 팔레스타인인들 보고 남쪽으로 피난 가라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전쟁이 이게 그 뭐냐면 지상전,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서 하는 전투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려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소말리아 배경으로 한 거. 저도 옛날에 그 영화 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오래 걸릴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상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자, 이제 일단 잠깐 찾아보기 전에 국제유가가 기름이죠. 국제유가가 오를까봐 에너지 관련주, 즉 석유랑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죠. 앞으로도 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전쟁이 이제 격화되면은 아니 확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 뭐 레바논, 헤즈볼라, 여기 뭐 시리아, 이란 개입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제 요렇게 그런 것 때문에 방산주가 오늘 움직였죠. 근데 이제 오늘 메인은 요거였어요. 기름, 가스 관련주들이 이제 1등이었고 방산주는 2등. 네.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관련주들도 할 수 있죠. 그죠? 이 세 개가 계속 메인입니다. 메인인데 이제 그 차트를 보기 전에 뭘 먼저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하느냐.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이 나쁜 놈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뭐 이란 분들 안 계시죠? 없겠죠, 그죠? 근데 이란이 나쁜 놈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뭔가를 하든가 하는 척이라도 할 거예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의 우두머리거든요. 근데 뭐 여기 하마스가 이란 믿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또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아마 뭔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조금 움직여서 뭔가 이제 확전되고 중동 5차 중동 전쟁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관련주들이 또 갈 수도 있어요. 내일 갈 수도 있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내년 1월 달에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으셔야 돼요. 오늘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시 들어가도 되느냐 뭐 이거는 아주 근시안적인 적이고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따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하고 비교해 드릴 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요거는 뭐 처음부터 오래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상전이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하마스는 뭐 할 거냐면 하마스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프로파간다가 우리나라 말로 그냥 선전선동이에요. 공산당들이 주로 하는 거 선전선동. 요즘에 있는 척 하려고 자꾸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선전선동이에요. 빨갱이들이 주로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확 알아들을 거를 프로파간다 어려운 말 쓰면 안 돼요. 선전선동.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누구 죽은 사람 뭐 다 시체하고 와서 막 이제 또 시체팔이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전, 언론 플레이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간을 끌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지루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자, 이게 앞으로 이제 큰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스라엘이 저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지는 못해요.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마스가 절대 포기할 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쉽게 저기 손 들까요? 못해요. 그렇게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놨어요. 네. 이란이 쉽게 도와주지도 못해요. 너무 크게 벌려놔서. 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요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시초가를 크게 띄운 게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한국소유가 상한가에 갔죠, 그죠? 자, 지금부터 종목을 좀 천천히 이제 꼭꼭 씹으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석유가 그때 제가 이거 되게 좋게 얘기했었죠, 그죠? 이거는 한국석유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서 좀 버벅거릴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그때 뭐 단기과열 지정돼가지고 이렇게 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런 건 좋게 본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상한가에 갔어요. 아쉬운 점은 시간에 의해서 풀렸어요, 상한가가. 그게 조금 아까워요. 뒤에서 얘기할게요. 일단 상한가 갔는데 이게 왜 좋은 상한가냐면, 자, 상한가 가기 전에 차트를 이 상태에서 보세요. 저항이 어디가 제일 심한 데냐면 이 부분이 저항이 제일 심해요. 요 일가가. 왜냐면 자, 이날 급등해서 그때 고점을 찍었죠. 그때 한참 이제 막 분위기 제일 흉악할 때잖아요. 전쟁 쳐지고 딱 일주일 됐을 때. 딱 일주일 차. 그죠? 그게 쫙 올라갔잖아요. 급등했다가 꼬리 달고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 뒤에 장대 음봉 나왔고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반등을 시도했는데 거래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많다?
이 꼬리는 매물대가 많진 않아요. 여기 몸통 있죠? 문봉으로 끝났는데 이 몸통, 요 주변이 매물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이렇게 살짝 쳐보면 16,000원대, 16,000원과 17,000원 사이, 즉 16,000원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상한가를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거래도 여기에 비하면 많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력들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들었다 놨다 흔들었고, 여기 보시면 캔들에 비해서 거래가 많거든요. 캔들에 비해서 매집을 좀 하고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한가 잘 갔어요. 제일 먼저 갔고, 근데 이제 흥구석유가 그전에는 우두머리였잖아요. 근데 흥구석유는 오늘 이것도 22% 급등했으니까 아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저항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엄청 많아요. 15,000원부터 17,000원 사이. 예,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이걸 어떻게 뚫을까 싶은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22%의 윗꼬리도 거의 없이 이렇게 끝났으면 저는 나름대로 흥구석유는 오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매물대에 아예 근처도 못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네. 만약에 흥구석유를 최근에 샀다 또는 여기 앞에서 물렸다 그러면 적당히 파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대장은 이게 아니에요.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는 아직도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현재까지. 투자 경고 종목이라니까요. 한국석유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경고 걸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장 끝나고도 아무것도 없어. 아쉬운 거는 시간에 의해서 살짝 풀렸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가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이 이거 갖고 들어오셨어요. 위에서 조금 비싸게 사셨던 것 같은데 오늘 물어보니까 잘 파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랬어요. 잘 가지고 계시라고, 손절하지 마시라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네. 잘 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요거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번에 그 얘기 들었죠. 눌림목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강해요. 옛날에 눌림목이라고 하면 자 실제 대통령의 뭐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대통령 때 그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그냥 이제 요 정도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기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 두 분일 때는 요 정도에서 그냥 눌림목이 요 정도만 하고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두세 개 갔어요. 살짝만 누르고 살짝 다시 살짝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요 정도까지 내려가요. 요 정도까지. 심하면 여기.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바뀐 거죠, 그죠? 네. 그 당시엔 그랬어요. 대통령이랑 상관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이제 몇 년도라고 하면 좀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하면 딱 이게 이해를 금방 하시더라 이거죠. 이때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여기. 현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악해지는 거예요. 다 박살내고요. 다 박살내고. 그전에는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쯤까지 내려오더니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아예 그냥 다 깨고 내려와요. 네.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반등 노리고 잡은 사람들 있죠? 눌림목 노리고 반등 노리고 잡은 사람들 다 털려요. 이 사람들 고점 대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매수한 가격 대비 한 20% 이상 손실이 난 상태에서 가요. 자, 왜 그럴까요? 네. 요즘 사람들이 미술을 많이 써서 그래요. 미술을 많이 쓰니까 차트를 박살을 내고 와요. 그리고 요즘에 개인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요즘에 급등주 눌림목이 어려운가? 사람들이 이제 신용, 특히 미수 2-3일짜리 있잖아요. 미수 그건 이틀 만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기법, 그러니까 그 기법들이 맞겠어요? 하나도 안 맞지, 그렇죠? 네. 그런 걸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법을 이제 만약에 배우신다 그러면 그 기법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이걸 하시면 안 되고 그 기법을 내가 거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세력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기법을 역으로 치거든요. 세력들한테 그게 쉬워요. 왜 쉽냐면 옛날에 세력들이 쓰다가 지금 버린 기법을 개인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공부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기법에 대해서 잘 알죠. 맞죠? 자기들이 잘 썼으니까 그 기법의 맹점 잘 알거든요. 거꾸로 한다고, 거꾸로.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눌림목이 굉장히 거친 이유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점점 더 심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뜨리면요, 다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돼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3%에 끝납니다. 그럼 끝났을까요? 아니요, 끝난 건 아니에요. 여력이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극동류와 제가 이거 또라이라 그랬죠. 네. 남들 갈 때 별로 못 갔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떨어지더니 남들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거꾸로 양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52주 신고가 났어요. 근데 웃긴 건 많이 못 갔어요. 52주 신고가가 나긴 났는데 많이 못 갔어요. 거래는 또 되게 많아요. 네. 제가 극동류화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네.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미워 죽어서 지금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어쨌든 이게 약간 또라이 기질 있죠. 네. 제가 또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걸 때 한 번씩 씁니다. 네. 그 다음에 가스 쪽에서는 대성에너지가 많이 갔죠. 대성에너지 꾹꾹꾹 누르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이제 여기서 쭉 눌렀잖아요, 그죠? 눌렀는데 웃긴 거는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잘 보세요. GSE까지는 설명할 GSE하고 SH에너지화학이 가스인데 그거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여기 대성에너지만 좀 얘기 드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천연가스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어디죠? 잠깐만요. 자, 여기가 10월 20일, 그죠? 10월 20일 이후로 막 빠르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었어요. 직전 고점도 돌파하면서 오르고 있었거든요. 언제? 10월 20일 이후로. 그러면 얘도 그죠? 10월 20일이 어디요? 여기잖아요. 자, 캔들로 따지면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상식으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대성에너지랑 쟤네들도 여기서 막 올라가야 되죠. 그럴 줄 알고 이제 샀겠죠.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네, 그대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넘게. 캔들이 6개거든요 지금. 오늘 거까지 7개고 그러니까 캔들이 6개란 얘기는 일주일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은 점점점 격화되고 사람 더 많이 죽고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는데 대성에너지는 안 가요. 사람들이 여기서 뭐를 갖고 이제 하겠어요? 차트 분석을 하겠죠. 그죠? 차트 분석을 할 텐데 차트가 맞을까요? 아니요, 안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 해드리면 도움 되세요? 도움 되시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오랜만에 차트 기법 강의하는 건데 네. 편안하게 찍으세요. 네. 찍기 싫어요? 찍지 마세요. 오늘은 강요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감기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좀 고생했는데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인 거예요. 낮에보다 컨디션이 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자, 잘 보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대성에너지를 저도 차트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차트만 공부한 거 아닙니다. 이러면 또 차트쟁이라고 막 그러는데 세계 경제사, 뭐 역사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심리학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했어요. 주식하면서 주식을 좀 잘해보려고. 근데 이제 차트도 당연히 많이 봤겠죠, 그죠? 네. 근데 차트를 저같이 많이 본 사람들은 설명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예측도 많이 하지만 이제 만들어지는 캔들을 보면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슬슬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자 슬슬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설명 불가. 네. 설명 불가하다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네. 특히 여기 4개 이거 이해 잘 안 갈 겁니다. 아 여기 21선 지지 아닙니까? 아유 이거는 저기고. 네.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먼저 뭘 얘기했어요?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는데 왜 떨어져? 그랬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거면 깔끔하게 떨어지지. 보세요. 이게 사람 잡는 거라니까요. 자, 상한가 나온 게 언제예요? 10월 16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더니 플러스 6% 잠깐 갔다가 마이너스 10%에 푹 담가요. 아, 끝났나? 다음날 보니까 거래가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플러스 9%까지 갔다가 또 장중에 또 마이너스 6%도 갔다 왔어요. 뭐지? 다음날 아침에 플러스 3%에서 시작을 해요. 가는가 싶었더니 마이너스 8%로 끝나요. 끝났나? 봤더니 다음날 12%까지 올렸다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또 거래가 늘었네. 떨어질 때는 거래가 줄어들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중간 자꾸 늘어나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6%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8%까지 가는 거예요. 또 장중에 마이너스 5%에 끝나고 뭐지? 천연가스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개파라 마이너스 4% 그러니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5%에 끝나요. 헷갈리잖아요. 21선까지 내려왔어요. 이날은 또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는데 플러스 4%까지 갔었어요. 어쩌자는 거죠? 이상하죠? 이건 이해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니 그 다음날 더 웃긴 게 나오죠. 자, 이게 목요일 날인데 플러스 4%에서 시작하더니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가서 장중에 21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뭐지 이거? 거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요. 이거 사람 도는 거예요. 이거 해석 못한다니까요. 누가 이거를 되게 쉽게 설명하잖아요. 자, 이때 이거를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강퇴당합니다. 물어보지 마. 왜? 모르는 거 물어봤으니까. 이거 설명하기 되게 난해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자리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 자체가 실수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이거 하나하나 해석 못해요. 누가 질문하죠? 꼬인다니까. 근데 금요일날 보니까 또 뭐예요? 또 들었다 놓네?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캔들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거래량이 더 줄어들면 이해하겠는데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더니 오늘 뿅 하고 올려놓네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이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을까요? 못 뚫을까요? 헷갈리는 거라. 왜요? 여기 매물대 엄청 많거든요. 떨어질 때 깔끔하게 팍 떨어지면 올라가기 쉽게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 지저분하게 떨어졌거든요.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근데 끝났냐고요? 아니요. 장담 못해요. 왜? 전쟁 관련주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러시아가 개입할 수도 있고요. 이란이 개입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이상한 짓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 특히 유럽 쪽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뉴욕 거래소 쪽이고요. 유럽 쪽 천연가스가 급등하면 대성에너지가 잠깐만 이스라엘 나 모르겠고 저기 푸틴이 지금 날 추워지는데 유럽 쪽에 가스 지금 또 잠궜다니까 나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가요. 유럽 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 갖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를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나 불경도 똑같아요. 특히 성경에 그런 구절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닙니다. 네. 교회 안 다니는 인간이 왜 이렇게 잘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가끔 있는데 그냥 어떡하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따지지 마시고 교회는 안 다녀요. 네. 앞으로 다닐 생각 없고. 네. 근데 거기도 있잖아요.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해석하려고 하다가 실수한다고. 누가 그래요? 사이비들이 이제 억지로 풀잖아요. 불경 쪽도 그렇고 이슬람 그 코란인가? 네. 거기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풀려다가 이제 거기서 알카에다 나오고 뭐 나오는 거예요? 저기 뭐 그런 애들 나오는 거야. 탈레반 나오고. 네? 억지로 풀다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풀다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억지로 푸시면 안 돼요. 그냥 개미들 나가라고 터나보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개미들 내보내려고 늘림목에 나오는데 옛날에 비해서 참 거칠구나. 그러니까 미친듯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거 한번 바닥 잡아보려고 사자마자 한번 돈 벌어보려고 뉴스 보고 들어온 신용 미수 몰빵 개미들 범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증시 급락하고 우리나라 에코프로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막 급락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샀다가 불안해서 바로 파는 그런 개미들도 있고 이게 디범벅이 되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 안 끝나요. 제가 이스라엘 전쟁 터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특히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할 거다. 하마스는 쉽게 항복 안 할 거다. 이란, 미국, 러시아 다 개입해서 시끄러워질 거다. 이게 핵전쟁이나 뭐 3차 세계대전,
중동 정쟁으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할 거다. 이슬람도 가만 안 있을 거고 체면이 있으니까. 중국도 꼼지락거릴 거고 실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쉽게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유 있게 보시면 돼요. 아, 터는구나. 터는 거예요, 그냥.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이 터지면 여기서 확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차트를 억지로 해석하지 마셔라. 그러면 당신 말은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차트를 보면서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앞에 있었잖아요. 최근에 전쟁이 뭐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 급등했던 게 뭐예요? 네, 가스, 고유가 수혜주. 실제 그때는 유가가 급등했었잖아요. 방산주도 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간이 또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게요. 그러니까 앞에 거 참고하면 된다니까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 아는 말. 역사는 반복된다.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반복이 돼요. 차트건 어떤 패턴이건 아니면 뭐 차트는 이제 그 중에 일부고 사람들 속이는 그 패턴, 뭐 위기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흔들고 가거든요. 네.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즉 역사는 반복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똑같이 반복된다기보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리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네. 그렇게 반복이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 속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아요. 이번은 다르다. 옛날 그 유명한 광고 문구 있죠. It's different. 네? 지금은 이거는 달라. 그러면서. 네. 이번엔 진짜 위기다. 그러면서. 네. 아니 거꾸로 이제 이거는 진짜 기회다. 이러면서. 네. 다 속는 거라. 네. 카카오 때 물린 패턴이나 이번에 2차 전지 때 물린 패턴이나 똑같거든요. 다 속는 거라 거기서. 네? 그냥 비슷하게 반복이 되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100% 똑같지 않아요. 근데 참고할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안 헷갈리시게. 전쟁이,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방 끝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다들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한 달 안에 끝낼 거다. 근데 그럴 줄 알았더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주변에 뭐 폴란드 아주 미친듯이 그냥 우크라이나한테 막 자기들 갖고 있는 탱크 막 다 줬잖아요. 뭐 포, 다 줬잖아요. 그냥 무기. 미국이 그것만 줬겠어요? 군사 정보 다 제공했겠죠, 그죠? 어디에 누구 뭐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2년째. 어쨌든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금방 안 끝났어요. 그리고 푸틴은 이제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해서 협박을 했죠, 그죠? 그래서 대성에너지가 2월 말에 실제 전쟁 터진 게 2월 25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고점을 찍고요. 떨어졌다가 여기가 4월, 5월입니다. 4월, 5월에 또 올라갔고 한여름에 솔직히 대성에너지 같은 난방 관련주가 갈 일이 있나요? 그런데 8월 달에 또 급등합니다. 즉 3번 급등했습니다. 그럼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돼서 8월 달까지 갔으니까 2, 3, 4, 5, 6, 7, 8 7개월 7개월 동안 움직였다고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내일 그냥 수익 내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생각만 하지 마시고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은 금방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저번에 인질도 하마스가 한꺼번에 다 풀어주겠어요? 끝까지 이용하겠죠, 그죠? 네, 안 풀어준다니까요. 네.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석유 보시면, 근데 종목 다 틀립니다. 여기서 한번 뽑고요, 떨어지다가 반등 한번 세게 나오고 끝났어요. 근데 흥구석유는 여기, 그리고 반등 조금 나오고 끝. 그때 약했죠, 그죠? 중앙연료비스. 자, 한 번 가고 또 가고 또 갔어요. 그때는 중앙연료비스가 탄력이 좀 제일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극동유화 그때 요만큼. 제가 그래서 극동유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옛날에는 막 저기 상한가 2개씩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예, 여긴 아니고 여기에서. 근데
양봉 하나 옳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날 그때 이후로 제가 극동유화를 저주합니다. 지금도 극동유화 싫어하죠, 그죠? 네. 이때 이후로 싫어해요. 네. 싫어. 지금도 싫어요. 아까 대성에너지 보셨고 GSA도 그 당시에 많이 갔죠. 2월 여기 4월 5월 나중에 8월 달에도 그리고 SH에너지화학도 3월에 2, 3월에 한번 5월 달에 한번 8월에 한번 네. 한동안 갔어요. 오히려 겨울에 많이 갈 것 같았는데 겨울에 그때 유럽이 굉장히 따뜻해 가지고요. 그 유명 스키장에 눈이 없어가지고 스키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그때는 안 갔죠. 그리고 어떻게 맞춰봤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로 나와 대성산업 하나 더 봅시다. 여기도 앞에서 조금 들었다가 나중에 많이 갔죠. 최근에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거 대성산업. 네. 금방 안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바닥이라니까요. 천연가스 가격 다시 보실래요? 천연가스 가격인데 최근에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죠? 고점 아니야? 아이고. 아까 저 당시 때 천연가스 가격이 날뛰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낙폭에 따른 반등만 나와도 뭐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네. 바닥이라니까. 네.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고. 그리고 푸틴이 한겨울에 가만히 있겠어요? 네. 자, 빅텍 이렇게 움직여. 휴니드 처음에 조금 움직이다가 뒤에 가서 많이 움직였어. 5월달에 스페코 3월, 2,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더라고요. 다 틀리게 갔어요. 하일단조 한번 들고 그래서 또 들고. 결론이 뭘까요? 끝난 게 아니죠. 사료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4월달까지 안 내려갔어요.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4월 그리고 6월 이후에 떨어졌어요. 한참 갔다고. 지금은 그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곡물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그때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처럼 주요 곡물 수출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료주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네. 그러나 무언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 한일사료에 여기도 물려있는 세력이 있어요. 네. 가만히 있을까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세력은 안 물리나요? 물려요. 네. 물린다. 그럼 어떻게든 이 기회에 빠져나올 공이 안 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국제 곡물가도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네. 자꾸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라 자꾸 언론에서 겁을 주는데 국제 유가, 가스, 농산물 바닥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무튼 이제 전쟁 관련주들이 결론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전쟁 관련주들이 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6개월 넘게 아까 7개월까지도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관련주 움직인 지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뭐 다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차트 조금 움직이는 거 보면서 뭐 끝났네 안 끝났네 저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네. 대신에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저번에 뭐 흥구석유는 어쩌고 저쩌고 한국석유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쓱 지나가면서 얘기는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거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들으실 수가 없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양봉 하나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실수로 비싸게 사서 물린 사람이 있다. 그럼 당장 파셔야죠.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해요? 근데 그분한테 그래요. 떨어지시면 어떡할래요? 또 30% 손실 날 텐데. 응? 비싸게 샀으니 올라갈 때 팔았다가 다른 종목으로 가든지 하셔야지, 그죠? 네. 응? 맞죠, 그죠? 그거는 원칙이에요. 응? 아까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습니다, 내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린 분이 손에 많이 났다가 올라왔어요. 그럼 팔아야죠, 일단. 본전이건 약간 수익에서 팔고, 아이고 이게 어디냐. 네?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걸 사든지, 그죠? 그렇게 하셔야죠. 응?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응? 막 상한가 오니까 또 팔았다가 또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돈 못 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해드리니까 내일 얘네들도 많이 갈 것 같죠? 아침부터? 아니에요. 이게 우두머리가 한국석유였는데 한국석유가 이제 오늘 우두머리였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1.2% 상한가가 풀려버렸어요. 조금. 그래서 우두머리가 풀리니까 중앙에너비스 시간에 마이너스 2%, 여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흥구석유 시간에서 마이너스 2.6%, 네. 그리고 대성에너지 마이너스 3%. 내일 아침에 자 음봉 출발하겠죠, 그죠? 네. 단 오늘 밤에 이스라엘하고 그쪽에서 무슨 전쟁 얘기가 또 나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일란주가 오늘 방산주 중에서 우두머리였거든요. 18%까지 올라왔었는데 뭐 좀 반납하고 끝났죠, 그죠? 요것도 시간에서 마이너스 0.9.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현재 분위기상 내일 아침에 하락 출발하겠죠. 미래생명자원 4% 상승 마감했지만 시간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쪽도 내일 하락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만약에 이런 걸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급하게 따라붙으실 필요가 없겠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말을 좀 빨리 했더니 좀 시간 딱 맞춰서 끝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 갖고 오늘 쭉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린 이유는 이쪽에서 세력들이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주 좀 거칠게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나, 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제 그 테마주를 저도 전문가인데 뭐 매일매일 다른 거를 계속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럼 저도 편하거든요. 아, 오늘 이거 갔어요, 저거 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3개월 꾸준하게 움직일 만한 테마주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 그게 훨씬 편해요. 네. 그쵸? 네. 이리저리 막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로봇 했다가 내일은 뭐 AI 했다가, 그죠? 그 다음날은 뭐 저기 뭐 식품 관련주 했다가 뭐 이러지 마시고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아 여기 보니까 판이 크게 벌어졌네. 그럼 이쪽에서 요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종목들 순환매 도는 것도 보이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한 종목만 안 해도 요거 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달 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쪽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고, 이쪽 말고 이제 또 올라오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 대선주 있죠? 대선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은근히 뭐 조국 관련주 한동은 김동현 씨 거 해서 오세훈 씨 것도 그렇고 잘 만들어놨어요. 원희룡 씨 것도 잘 해놨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고 있으시면서 약간의 돈을 가지고 이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11월, 내일 모레가 12월 달인데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지금 종목들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거칠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혼자서 고생들 하지 마시고 추운 겨울 더 벌벌 떨지 마시고 우리 방으로 들어오셔서 따뜻하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뒤에 여기 김 실장님 잠깐만요. 방송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뭐 하시나? 잠깐만요. 네. 이분도 오늘 전쟁 관련주 순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복습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거죠. 네, 오늘은 가서 이제 저는 예습, 그쪽 가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종목들 아마 비싸게 얘기할 겁니다. 전쟁 관련주가 지금 많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더 도움 될 것 같으세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